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한번 또 장이 시작됐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뉴욕 증시부터 볼게요. 뉴욕 증시가 이제 8월의 그 마지막 주 첫 거래일에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보니까 그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을 소화하다 보니까 그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일부 이제 살아난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네요. 추가 인상 여지를 남겼던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향후 신중하게 진행하겠다, 그런 발언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는 그 줄곧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제 순조로운 분위기였어요. 28일날 보니까 마켓 포인트 보니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이날 다우지수가 전장보다 0.62% 올라서 34,599.98에 마감을 했어요. S&P 500도 0.63% 상승해서 4,433.31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0.84% 올라가서 13,705.13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 연설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제 소화하는 분위기인데,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정책을 긴축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적절할 경우에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준비가 돼 있다. 이게 초반부터 으름장을 놨어요. 하지만 두 차례 신중하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신중하게 진행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게 외친 점을 고려해서 이제 투자자들은 긴장의 고삐를 조금 푼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베어드의 그 애널리스트가 그래요. 그 파월이 노골적인 비둘기 색채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은 특별히 매파적이지도 않았고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제 소화하면서 증시가 상승했다고 분석을 합니다. 국채금리도 일제히 내림세를 보인 것도 증시 상승에 도움이 되는데, 오후 4시 정도 보니까 10년 국채금리가 3.5bp 내려서 4.204를 기록 중이더라고요. 연준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가 1bp 내려서 5.046%를 가리키고 있고요. 채권금리가 최근에 급등하면서 이 매력적인 가격대에 머물다 보니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죠. 특히 국채 경매 결과 수요가 상당한 정도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날 450억 달러 규모의 2년 만기 국채 경매 결과 채권 금리는 17년 만에 최고인 5.024%를 기록을 해요. 기록을 했고, 이는 예상 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이고요. 채권 매수 수요가 살아난 셈입니다. 이 장기물 국채 금리가 소폭 하락함에 따라서 기술주도 오름세를 보였는데, 이 장기물 국채 금리가 떨어질수록 그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기술주에게는 유리합니다. 엔비디아하고 메타가 각각 1.78%, 1.1% 정도 상승을 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후에 잠시 주춤했던 엔비디아도 이날 1.78% 올라가지고 주당 468.35달러까지 올라섰어요. 사무 의료용품 제조업체인데 3M이 이제 불량 기막이하고 관련해서 이제 집단 소송에서 55억 달러 규모의 보상금에 최종 합의를 두고 있다는 소식에 5.19% 정도 올랐다고 하네요. 골드만삭스는 일부 부유층 그 대상으로 해서 투자자문 사업 부분을 미국의 자산관리업체 크리에이티브 플래닝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한 1.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수출 통제 관련 정보 교환 플랫폼 개설 및 투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 차관급 실무 그룹을 구성했다는 소식에 마이크론 주가가 한 2.5%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인텔도 한 1.1% 이상 올랐고요. 두 회사 모두 미국의 수출 규제 이후에 중국에 맞불 표적이 된 기업들이죠.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제동을 걸었던 미국 제약사죠. 암젠의 호라이즌 그 테라피틱스 인수에 대한 입장을 바꿔서 허용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이제 호라이즌의 주가도 5.1% 정도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의 향방은 이번 주 나올 고용 및 물가 지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31일에는 연준이 중시하는 그 7월에 그
개인 소비 지출이 있어요. PC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내달 1일에는 비동업 부분의 그 신규 고용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그 월가에서는 그 근원 PC 가격 지수가 전달보다 4.2% 정도 올라서 전달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현재 보고 있네요. 이 비농업 신규 고용도 16만 5천 명, 실업률은 한 3.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여전히 뜨거운 데다가 이제 물가가 다시 튈 리스크가 커지면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이 나설 가능성이 커지기에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국제유가는 3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그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 그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가격이 27센트죠. 올라가지고 배럴당 80.10달러를 기록했고요. 다시 80달러 선을 못 뚫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하나둘 나오다 보니까 원유 수요가 다시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이제 반영이 된 거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도 보합 수준이었고요. 전거래일 대비 0.05% 내려가지고 104.02를 기록을 했고요. 유럽 지수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증시가 그 지수가 보니까 전거래일 대비 1% 정도 올랐네요. 프랑스도 한 1.32, 영국도 0.07%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보니까 유럽. 근데 우리 코스피도 현재 그렇게 괜찮아요.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2,561.64, 0.32% 오르고 있고, 오늘은 개인들이 좀 삽니다. 940억 정도, 기관 애들이 130억 정도 사고 있고, 외국인들이 한 1,128억 정도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상위 종목 보니까 하이닉스가 한 2.5% 오르고 있고요. 삼바가 0.5%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 0.97% 정도 오르고 있고, 네이버 1.1, 기아가 2%, 현대모비스 0.88% 오르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종목은 LG엔솔이 0.5%, 퍼스코홀딩스 1.69, 우선주 0.3, SDI 0.67, LG화학 0.5, 포스코퓨처엠 2.4% 정도 빠지고 있네요. 2차전지 섹터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오르더니 오늘은 다시 조정받고 있고, 코스닥은 현재 0.2% 오르고 있습니다. 911.30 밝히고 있고, 상위 종목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6%, LNF 0.4, 포스코 DX 0.1, JYP 1.8, HLB 1.9, SM 2.6% 오르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4.9%, 에코프로가 4.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6,800원 정도 전체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외인들이 좀 팔고 있어요. 지금 외인들이 팔아가지고 상당히 조금 당황스럽네요. 난처하죠. 좀 수급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 보시면 되고요.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현재 좀 비리비리 하고 있어요. 지금 한 1,200원 정도 빠지고 있고 54,6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외인들이 팔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하이닉스는 좀 오르고 있는데 삼성이 그에 따라서 이제 좀 영향을 덜 받는 것 같지만은 오후 되면은 좀 반응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후 정도에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